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시려다가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인터넷 신문 편집장이신 정영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봤어요. 뭐 보셨어요? 퀴즈 프로그램 우승하셨잖아요. 1대 100. 네, 예. 네, 저도 그거 TV에서 많이 나가셨어요? 본 거, 아니요, 나간 게 아니고 많이 예. 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시고 그것도 하시잖아요. M. 아, 예, M 그거. 네. 예, 이거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되게 유명하셔서.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인터넷 신문사의 편집장으로도 그러신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말입니다. 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는 어쩐 일로 나오셨나요? 아, 제가 이제 인터넷 신문사 편집장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기자분들도 이제 많이 뽑기도 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 네.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하시는 뭐 이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한번 오늘 자리를 한번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멘토님께서는 네. 이 기자분들 그런 자기소개서 많이 보실 텐데 이 보시면 항목이라든가 이런 좀 이게 특별히 집중해서 보신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걸 좀 보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다 이런 거 좀 있으십니까? 일단 그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읽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고마운 지원자분들이지만 네. 읽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노동입니다. 활자 노동이에요. 네. 하루에 뭐 예를 들면 200개, 300개라는 그 이력서라든지 지원서를 보는 것이 그 자체로 좀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를 끝까지 읽게 만드는 사람이면 일단 서류는 통과합니다. 보통은 다 읽질 못해요. 맞아요. 네, 너무나 이제 지루하시죠? 똑같은 문장들이라든지 똑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사실은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를 끝까지 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네. 이 서류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더 튀는 이런 문장들이라든지 재밌는 문장들을 잘 쓰는 친구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튀게 그렇군요. 쓰는 사람 네. 사례가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한 친구는 저 이력서랑 네. 자기소개서에 네. 저 담배 끊게 해준다고 오유. 그런 공약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멘토님을요? 다 네. 끊게 해주신다고? 그, 네. 그 친구는 어쨌든 네. 저의 이 흡연 습관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나를 파악했을 정도의 중요한 거네요. 네. 정성이 있었다는 거가 이제 끝까지 읽게 소통과에. 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진을 보통 이제 하나씩 보내는데 그 친구는 자기 그 흰 티셔츠에다가 네. 편집장님 만세 이렇게 직접 매직으로 써서 귀엽다, 귀엽다. 그 사진을 보낸 친구도 예.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한테 아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네. 남다른 어떤 특별함 같은 게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재현 제가 이제 씨만큼 사회생활 판단했죠. 잘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아버지 특화돼 있는데 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사 검색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아무래도 튀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소서에도 그런 기술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아마도 네. 뭐 숨 막히는 뒤태라든지 오, 그렇죠. 충격, 알고 충격. 보니 헉, 네. 뭐 이런 거 아마 많이 많이 분들이 봤습니다. 있을 텐데. 정말 많이 맞습니다. 봤어요. 네. 그 뭐 물론 이제 기사가 너무 이제 그런 기사들로 많이 좀 도배되는 것도 역시 좀 네네네. 부작용이긴 네. 하겠습니다만 여튼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이제 마찬가지 원리로 인사 담당자도 어마어마한 그 인터넷 기사들처럼 어마어마한 지원서들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거나 혹은 뭐 어쨌든 튀어야 그 사람들 눈에 한 번이라도 더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가 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이야. 방법 조금 뒤에 예. 네, 배워보기로 하고요. 장난이네요. 먼저 자소서 핫 트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름하여 자소서 핫 트렌드.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자소서는 자소설이다. 얼마 전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소서 네. 대필에 대한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자, 취업 포털 링크루트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자사회원 1,235명을 대상으로 자소서 대필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소서 대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취준생은 전체의 41%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취준생은 35.8%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취준생 25.2%는 기회와 비용이 있다면 대필에도 무방하다고 15.8%는 자소서 작성 능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필해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 일단 이제 대필에
준비를 하거나 네. 이제 완전히 없는 사실 이렇게 막 창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대개는 서류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면접 과정에서 왜냐면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면접관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 한 10초에서 뭐 길게 가면 30초 안에 거의 이제 들통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들통날 일은 이제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이제 왜냐면 그 들통나는 순간에 무조건 탈락이 확실하다면. 네. 다만 이제 이런 말은 있죠. 링컨한테 네. 8시간과 도끼 한 자루를 주고 나무를 자르라고 했을 때 네.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6시간은 난 도끼자루 가는데 쓸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끼가 있자마자 무조건 도끼질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철저하게 내 준비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소서 역시도 무조건 그냥 어느 회사 공고 났다. 내가 가고 싶은 회사다라고 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정말 자소서를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 나를 단련시키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얼마나 쓰기 힘들면 이렇게 대필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내 이야기를 쓰는 건데 좀 정성 들여서 진실된 내용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보미 씨,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DIY 자기소개서 요것을 네. 보시면 이제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쓰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네. 취업준비생 82.9% 자기소개서에 거짓말 썼다. 어우. 82.9%요? 네. 그럼 보미 씨도 혹시 거짓말 했던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요? 저는 일단 사료 글에 사료 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렇죠. 하고 요것만 뿌린 거지. MSG 이렇게 좀 쳤죠. 예쁜 네, 단어로 네. 인해서 그렇지 네. 거짓말을 쓰진 않았죠. 네. 다행이네요. 17% 안에 포함돼서. 네. 네. 다행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실제로 뭐 예. 저는 거짓말을 쓰는 친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내가 하지도 않았던 뭐 과거의 경력 같은 거를 쓴다거나 이런 건 그건 이제 진짜 거짓말. 문제가 이제 될 수 네. 있지만 나의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내 생각을 굳이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횡포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기업에 지원하면서 그 생각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못 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도의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념이라면 양념 혹은 뭐 그쵸. 그 회사에 맞추는 것 정도는 적어도 이 입사 과정에선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 반드시 좀 나쁜 일로만 우리가 좀 하기에는 치부하기엔 좀 문제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진심으로 만약에 쓴 자소서 같은 것들이 잘 받아들여졌다면 네. 이런 문화가 없겠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이제 정말 화려한 워낙 이제 많은 이력서라든지 자소서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눈에 띄어야 되는 이런 그 어떤 좀 너무나 잘 쓴 자소서들 이런 네. 것들에 이제 눈이 먼저 가니까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은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에 전해드린 소식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기사 내용 읽어볼게요. 네. 취업준비생 82.9% 자기소개서에 거짓말 썼다. 항목 1위는 지원 동기.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준생 665명을 대상으로 자소서 허위 작성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9%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거짓말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다르게 썼는지를 묻자 사실에 기반했지만 생각을 평소와 다르게 썼다가 65.5%고요. 대체로 사실이지만 수치, 직위, 직함 등의 내용을 다르게 썼다가 31.8%. 전혀 없던 일을 지원했다도 있었습니다. 2.5%였고요. 거짓을 쓴 항목으로는 지원 동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또는 조직에서 성과를 낸 경험,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또는 목표 등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은 네. 역시나 당연하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지원 동기입니다. 동기. 네, 지원 동기는 당연히 이제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회사도 지원할 것이고 네, 이제 인사 맞아요. 담당자분도 그걸 당연히 아시고 네. 멘토님께서는 이제 자소서 보시면 이게 거짓말이 진실인지 솔직히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대충 알죠. 그렇죠. 그리고 병아리 간발살처럼 딱 눈 지원- 보자마자 그냥 바로 빼었잖아요. 이렇게. 그러시죠. 지원하시는 분들이 예. 왜 지원하겠어요? 일단 그쵸.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지원하는 거고 당장 맞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지원하는 건데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근데 이게 또 역시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 가서 뭐 물건을 살 때도 네. 그 상점 주인분이 옷을 살 때도 아 정말 잘 어울린다. 네. 꼭 이거는 정말 주인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네. 나는 이 옷을 팔면 8만 원짜리인데 3만 원을 남길 수 있으니까 너한테 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아우,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진실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부풀려서 쓰는 것 자체는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에 기분 나빠할 인사 담당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나는 나의 운명의 회사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쓰더라도 네. 그걸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 느낌 없으시죠? 맨날 보니까 그 다들 비슷한 내용이죠. 애들 얼마나 다. 창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느냐가 그렇죠. 관건이지 그것이 그거 뭐 그냥. 사실대로 쓰지 않았다고 뭐 감점을 시킨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상 이 자소서를 쓸 때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양심의 죄책감을 이렇게 크게 네. 느낀다거나 그쵸, 그쵸. 그렇다기보다는 좀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경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맞아요.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그게 같네요. 문제입니다. 진짜 네. 완전 거짓말 한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 이렇게 창의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멘토의 특급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아까 멘토님께서 눈에 띄게 그리고 눈에 튀게 이렇게 네. 써야 한다 하셨는데 이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쵸. 멘토님이 근데 튀는 글을 뽑는다는 건 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글들이 좀 뻔하게 글을 쓴다는 그쵸. 말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걸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늘 읽게 되는 책들이 뭐 소설이라든지 문학 작품 이런 것보다는 네. 대체로 뭐 참고서라든지 시험 관련 서적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재미없고 어려운 책들만 한 20년,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읽은 분들에게 네. 창의적이고 재밌게 글쓰기를 하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정말 뭐 소설 작품, 뭐 문학 작품 많이 읽은 사람들은 아마 훨씬 더 잘 쓸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터넷 같은 데서 자기소개서 뭐 잘 쓴 예시 뭐 이런 걸 이제 보고 많이 네. 참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렇죠. 이제 카피한 내용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읽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곤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지도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어서 빨리 우리 정영진 멘토님의 특급 처방전 한번 어서. 알아볼까요? 네. 네, 뭐 얼마나 특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뭐 도움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좀 네. 하고요. 너무 특급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좀 하나 준비를 네. 했는데 함께 네.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죠. 정말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오. 네. 이게 이제 최고의 소설 1000문장 베스트 5를 이제 뽑은 건데요. 이게 이제 5위의 이상의 날개 그 1000문장입니다. 천재의 이야기인데 이제 박제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썼던 것이고요. 4위를 보면 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인데 자산께나 있는 독신남은 아내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다. 돈 좀 있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조차도 굉장히 좀 이거 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썼나 이제 이런 네. 궁금증이 좀 들만한 그러게요. 내용이고요. 아, 요즘 같은 경우에 명성이 그랬는데 결혼과 죽음 미룰 때까지 미루라고. 신명원.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위를 보면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인데 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반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네. 오늘인지 어제인지 오늘인지 어제인지도 헷갈린다.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혹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건강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방인에 있는 어떤 뭐 그 당시 사람들 어떤 번뇌라든지 고민들 네. 이런 뭐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말이긴 한데 네. 일단 첫 문장만 보더라도 다음 문장이 보고 싶어지잖아요. 네. 이런 문장이 굉장히 네.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2위 보면 허먼 벨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를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 카인과 아벨이 이제 서로 이제 나온 갈라지면서 아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는 뜻이 과연 뭘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1위 한번 보겠습니다. 1위. 자, 가와타 야스나리의 설국,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네. 이 설국에서 어떤 얘기들이 펼쳐질지 네.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쓴 것 같지만 네네. 뭐 우리 그 김훈 소설가 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칼의 노래. 뭐 칼의 노래 네. 그 노래의 첫 문장을 쓰는데 네.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첫 문장 한 문장을 쓰는데 아마 뭐 저도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네. 뭐 하여튼 뭐 다 죽어 있는 뭐 바위들인가 예. 섬들에 뭐 꽃이 피었다 이제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한 문장을 쓰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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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소설의 첫 문장이 중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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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의 네. 첫 문장이 중요한 만큼 우리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데에 쓸 첫 문장, 이력서에 쓸 첫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되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 만들 때 있잖아요. 네. 되게 신경 써서 만드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트로예요? 인트로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들어요. 왜냐면 네. 딱 들었을 때 처음 듣자마자부터 계속 듣고 맞아요. 싶게 맞아요. 꿈이 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악기를 되게 많이 빼서 피아노로 하나만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데 저도 역시 보니까 되게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독자로 하여금 네. 이 다음 문장이 정말 뭔지 그리고 이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네. 단 첫 문장 맨 처음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네. 우리 자소서를 쓰는 지원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숙명과도 같은 네, 것이다. 이것을 실패한다면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인데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몇만 장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한 명이 다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수백 수천 장을 보다 보면 정말로 첫 문장 이외에는 거의 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첫 문장 혹은 뭐 적어도 상단부에는 자신이 할 얘기를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반드시 좀 짚어줘야 된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자소서 여러 가지 팁들을 이제 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네. 자소서를 쓴 팁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 지금 이제 화면에 좀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세 개의 제목이 있어요. 네. 한중 FTA 마늘과 의류는 적자, 휴대폰 자동차는 흑자, 흑자. 그리고 한중 FTA 5년 후 나의 회사는 그리고 국가 경제는 긍정적, 실제 나의 손익은 글쎄. 이 세 가지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네. 이 세 가지 기사 제목들이 만약에 인터넷에 떴다고 치면 네, 네.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떤 기사를 클릭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두 번째. 저도 두 번째. 물음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뭔가 더 물음표. 금이 당기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제목, 그러니까 FTA 5년 후 나의 회사는 이것도 네. 저는 네. 좋은 제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중 FTA가 굉장히 거대 담론, 그러니까 아주 큰 이야기인데 네.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쓴 궁금하죠. 기사거든요. 다 같이 한중 FTA 관련된 기사긴 합니다만 어째 나한테는 어떤 일이 생길까? 네. 이런 이제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기사 그렇죠. 제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두 번째 이 제목도 좋은 제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 문장처럼 기사의 제목, 그러니까 자신이 지원하는 그 헤드라인을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잘 뽑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건데 거기에도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좀 있겠습니다. 헤드라인 쓰는 원칙.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사람마다 좀 나눈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네. 제목을 네. 정보 요약형 그리고 궁금증 유발형 그리고 화두 제시형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눈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궁금증 유발형. 궁금증이 말이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읽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글을 우리는 굉장히 친절하게 써야 되는데 네. 아무런 궁금증도 유발하지 않고 자신이 할 말이 이만큼 많다고 그래서 그 할 말들을 쭉 나열을 해버리면 굉장히 지루해요. 그거는 지루할 수밖에 지루해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광고를 찍는데 자동차에는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그쵸. 뭐 앞유리는 어떻게 돼 있다, 네. 뭐 곡선형이다, 네. 뭐 연비가 어떻다, 뭐 네. 최고 시속 얼마다 등등 너무 많아요. 한 30초 동안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 광고를 아마 보거나 네. 보지도 않을 뿐더러 본다 하더라도 기억에 남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차의 어떤 자랑 한 가지, 네. 그 한 가지를 잘 쓰는 것, 그걸 이제 맨 앞에 잘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뭐 화두 제시형이라든지 궁금증 유발형이라든지 요약형이라든지 세 가지 중에 자신이 어떤 것을 강점으로 가져갈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할지에 따라서 좀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제대로 좀 태그를 해서 궁금증 유발을 시킨다든지 뭐 화두를 제시하면서 사람들 좀 흡인력 있게 빨아들이는 이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연습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네, 이번에 나눈 내용은 실제로 한 취준생의 자기소개서인데요. 타이틀에 전교회장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학생회장 출신인 유재한 씨가 예. 씩씩하게 읽어주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이에요. 자, 90%의 지지율을 얻어낸 전교회장이 90%의 지지율은 굉장히 네.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90%의 지지율을 얻고 전교회장을 했을 정도로 친화력과 리더십이 강합니다. 중학교 시절 전교 1, 2등을 했을 정도로 공부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시 여기던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학교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가장 열정적으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축제를 주관해야 할 때 007 영화를 응용한 무용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공부와 병행해야 했지만 각종 소품을 사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수없이 발품을 팔고 30여 편의 연극과 뮤지컬 등의 자료를 찾아 연출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부정적이던 단원들도 열정과 뚝심을 가지고 연출을 시도하자 모두 제 일처럼 열심히 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여 명이 참여하는 007 무용은 최고의 극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친화력과 리더십을 통해 조직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읽어주셨고요. 네. 중학교 시절에 전교 1, 2등을 좀 다퉜고 학교 네.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최고의 극찬을 받았다고 쓴 걸 보니까 네. 좀 성장 과정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멘토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쓴 자소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자소서는 뭐 실제로 쓰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네. 너무나 문제가 많은 글이에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네, 것이에요. 네. 일단 그리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으로 네. 모두 제 일처럼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이건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네, 말도 안 돼요. 뭐 열심히 다했습니다도 아니고 네네, 열심을 열심을 다했다.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절 앞에 바로 네. 이어져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읽기 싫은 문장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랑들을, 그러니까 네. 자기 자랑을 하더라도 좀 세련되게 할 필요가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자기 자랑을 네. 너무나 좀 드러내놓고 했다는 점, 그리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사실 나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거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쓰는 사람은 항상 읽는 사람 입장을 잘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써놓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읽고 싶은지. 네. 뭐 결코 읽고 싶은 글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기소개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고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첫 문장부터도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 자기소개서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학창 시절 뭐 이런 걸 쓰라고 했겠죠. 네. 성장 과정 이런 걸 쓰라고 했겠죠. 중학교 시절 그 단어부터 일단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나 좀 식상한 부분이고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어떤 문장을 읽으면서 다음 문장이 전혀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뭐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네.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인데 뭐 지금 뭐 마음이 아파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다고 해서 읽는 사람들이 슬프진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슬프다, 눈물 난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것보다는 뭐 한 방울의 눈물이 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든지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좀 과도하지 않게 담담하게 써주는 편이 훨씬 더 보는 사람들에게, 읽는 네.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잘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당시의 상황 같은 것만 잘 한번 쓰면 좋겠는데 네. 혹시 만약에 두 분이 네. 이 상황을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네.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면 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내용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이 자기소개서를 이 자기소개서를 좀 고친다면, 예, 두 분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네. 예, 어떻게 한번 좀 고쳐보시겠습니까? 일단 헤드라인이 조금 네. 너무 식상해요. 네. 읽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흥미를 자극하지 않아요. 맞아요. 재미없어요. 네. 그럼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면 네. 좋을까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네. 네. 007 미션 성공. 코드네임은 친화력과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오, 흥미를 그래요. 유발하고 방금 싶은데. 되게 좋았다. 007 미션 성공은 참 멋있다. 네. 예, 그런 것도 차라리 차라리. 정말 뭐 지금 이 제목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는 그렇죠. 사람들도 네네. 007 미션이 무엇이었을지까지는 적어도 읽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무엇 때문에 이 제목을 썼는지. 네. 뭐 저도 지금 보고 나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생각이 났는데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문장을 어떻게 네네네. 들어갈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앞에 네. 친화력과 리더십 강합니다. 뭐 1, 2등 했을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네. 많습니다. 정말 다 필요 없는 문장인 것 네네. 같아요. 새벽 2시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은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박이다, 거칠었던 상인들 뭐
틈을 이제 파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내 007 그 무용이라고 네. 했나요? 그 무용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왜 그걸 이제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묵 국물로 뭐 같이 갔던 친구들의 뭐 출전한 허기를 좀 달래줬습니다. 이러면서 친화력이 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내가 친화력이 좋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담담하게 쓰고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배제한 상황에서 네.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달을 하자. 이렇게 쓴다면 아마 읽는 분들도 좀 더 읽기 편하고 읽고 싶고 네. 또 뽑고 싶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너무 멋있으셨네요.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동대문의 새벽 2시 동대문 시장은 굉장히 거칠었다. 오, 야, 기가 막힙니다.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취업하셨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취준생의 자소서 네. 한번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읽을게요. 네, 보미 씨. 네. 은행 20년 근속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신뢰. 은행에서 근무하신 아버지께서는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늘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자 작은 약속 하나도 헛소리 여기시는 법이 없으셨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며 저 또한 신뢰와 정직의 중요성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학교 보조금 및 학생들의 학과 비용, 단대 지원금 등 약 600여만 원의 돈을 관리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정직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입사하여 고객과 상사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두 분은? 역시 뭐 헤드라인이 별로 재밌지 못했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이것도 역시 지루한 내용의 그 자소서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띄는 자소서로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눈에 띄기 전에 네네네. 문장 자체를 좀 이분은 짧게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이 길면 네네네. 안 그래도 읽는 분들도 힘든데 네네네네. 문장이 길면 호흡이 길어지고 네. 호흡이 굉장히 길어질 때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짧은 문장 쓰는 것도 사실은 긴 문장 쓰는 것보다 짧은 문장 쓰는 것이 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예, 길게 쓰는 것은 사실 내 생각나는 대로 쭉 그냥 말할 때는 우리가 길게 네. 말해도 다 네, 알아들으니까 네. 말하는 것처럼 쓰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자기는 이 상황이 너무나 쉽죠. 이렇게 길게 써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네. 하지만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쓰면 처음에 도대체 뭘로 시작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호흡이 점점 길어지면서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분은 먼저 문장을 짧게 쓰시는 것부터 좀 연습을 분명히 좀 하셔야 되는 게 좀 있을 네. 것 같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뻔한 내용들이 좀 많았죠. 네. 다만 저는 여기서 이제 장점을 조금 드리고 싶다면 네네네. 신뢰라는 거는 기업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뽑는 네네. 사람 입장에서 이 지원자에게 가장 원하는 덕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걸 강조했다는 부분만큼은 그 주제를 잡았다는 것만큼 좋았는데 그 주제를 잘 풀어내진 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비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이 취업 진학을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